예, 방금 소개받은 SK 지오센트릭의 문용락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로지솔 회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친환경 패키지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패키징 소재나 이런 제품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물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류에서 발생되는 그러면 CO2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이제 지오센트릭에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고 일부 상용화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친환경 복합 소재 필요성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로 개발하고 있고 상용화를 하고 있는 UD 테이프라는 UD 시트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지만 3R 솔루션이 리듀스, 리플레이스, 리사이클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리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제도 포럼에서 많은 얘기가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도 많은 내용들이 이제 논의됐습니다. 그렇지만 리플레이스 관련해서 금속 소재를 대체해서 이런 물류 분야에 어떻게 하면 접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를 봤을 때 복합 소재가 그런 소재에 금속 소재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많이 일컬어지는데 다들 이해하시는 게 야, 복합 소재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뭐 스포츠카라든가 굉장히 비싼 차량에 적용되는 소재가 아니냐. 실제로 맞습니다. 카본 파이버를 이용한 복합 소재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고급 차종에만 적용돼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리사이클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화성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리유즈, 리사이클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SK 지오센트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PP 소재를 직접 만든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장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야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먼저 물류 쪽에 포커싱을 하는 어떤 목적은 이 그래프에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한 자동차 대수 중에서 상용차가 차지하고 있는 게 한 9% 정도 됩니다. 버스는 한 1% 정도 되고요. 근데 CO2 에미션은 한 40%를 갖다가 이런 물류에 사용되는 상용차들이 지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의 이런 그 CO2 저감에 대해서 굉장히 레귤레이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뭐 일정 부분의 이상의 CO2를 배출하는 차량은 아예 도시 진입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통과를 할 때 전기차나 수소차는 통행세를 받지는 않지만 경유 또는 뭐 디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싼 통행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뭐 자동차 메이커들이 경량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CO2 에미션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경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GV80이 전기차로 바뀌면서 아마 200kg가 증가됐을 겁니다. 내연기관 차량보다. 그건 배터리 무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배터리 무게를 줄일 수 없는 거는 일정 부분 거리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디서 이 200km를 줄일 거냐 이런 것들이 자동차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거고요. 만약에 물류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200km를 줄일 수 있으면 그만큼 200km의 짐을 더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확실하게 이제 체감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속 대체가 가능한 복합 소재를 사용하면 연비 향상 효과가 한 4% 정도, 3에서 4% 정도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에 의해서 배출되는 CO2나 낙스의 저감량을 보면 한 뭐 3%에서 한 7%, 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친환경 비용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CO2나 낙스를 갖다가 처리하는 비용을 갖다가 아예 경제적 효과로 본다고 하면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UD라는 그런 소재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오너의 주요 정책입니다. 현대나 볼보, 벤츠, 뭐 GM들 다
경량화를 통해서 우리가 연비 효과, 전비 효과를 늘리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경량화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 브랜드 오너 주요 정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실증 사업을 하고 지금 이제 확장을 하는 그런 협력 파트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지스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물류 및 자원 순환 사업을 확산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이제 친환경 전략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한진택백도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 제로로 가겠다. 그리고 롯데 글로벌 로지스틱스도 차량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하겠다. CJ 대한통운도 친환경 택배를 해야 되겠다. 이 모든 글로벌의 브랜드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물류 분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CO2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모두가 달려가겠다라는 뜻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 복합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이제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마일드 스틸,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적재함이라든가 소재에는 스틸이 많이 쓰이는데요. 스틸은 일반적으로 비중이 한 7.5에서 뭐 8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든 복합 소재는 한 1.4 정도 되니까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한 4배 정도의 그 중량 감소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물론 감소가 일어나지만 프로퍼티는 훨씬 좋은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금속 대비 이제 충격 복원을 갖다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보시면 금속 그 차체는 살짝만 부딪혀도 찌그러지고 해서 덴트를 해야 되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플라스틱 저희가 만든 UD 복합 소재로는 외부에서 충격이 와도 다시 원상 회복되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범퍼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UD 테이프를 어떻게 만드느냐 보면 굉장히 간단한 컨셉입니다. 저희가 건축물을 만들 때 철근 콘크리트 할 때 그 안에 콘크리트 안에 철근을 일자로 방향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이 철근은 인장에 굉장히 강한 소재이기 때문에 인장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압축력이 약한데 그 압축력은 바로 콘크리트가 견뎌주는,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매치하는 그런 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샘 사진을 보시면 단면을 자른 사진입니다. 이 단면에 이렇게 글래스 파이버가 굉장히 여러 다발이 있는데 이걸 잘 분산시켜서 고르게 분산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스틸 대비해서 훨씬 더 물성적으로 우수한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아까도 뭐 보셨겠지만 저희가 오징어를 뜯을 때 한쪽 방향으로는 굉장히 잘 찢어지는데 한쪽 방향으로는 굉장히 안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한 방향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UD 테이프를 갖다가 그러면 양쪽 방향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적층을 하면 됩니다. 0도와 90도를 번갈아 가면서 또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0도, 뭐 30도, 60도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하게 되면 여러 방향에서 충격을 가하거나 잡아당겨도 일정한 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층이 필요하고요. 이런 적층 숫자는 뭐 2번을 적층할 수 있고 4번, 8번을 적층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층한 걸 갖다가 중간에 폼을 넣어서 뭐 보온을 또는 본행을 강화시킨다든가 충격을 넣기 위해서 허니콤 구조를 만든다든가 해서 경량화되는 패널을 만들어서 이거 이제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뮬레이션만 저희가 해서 어떤 이제 뭐 한진이라든가 롯데라든가 로지스틱스, 글로벌 로지스올 이런 데 적용하려고 봤더니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자동차에 적용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패널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한 거고요. UD와 알루미늄 스틸이 있습니다. 이런 그 충격에 의해서 파손되는 정보를 보면 확실히 알루미늄은 굉장히 약한 부분이 되고요. 그렇지만 경량화 소재인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밀도가 한 2.5 정도 되니까 UD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무거운 소재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실제로도 봤을 때 이 UD 테이프가 굉장히 스틸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플라스틱 소재가 기본이다 보니 열 전도율이 낮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콜드체인 유통에 있어서 이 화물차에서 계속 냉동기를 계속 돌립니다. 근데 이 냉동기를 돌리는 그 어떤 에너지를 세이빙하게 되면 그만큼 연비 효율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CO2 발생량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저희가 그 물류 회사와 같이 실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 드리면 그걸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과연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CO2 저감이 얼마나 되는지 실증 사업을 통해서 이걸 검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냉동이 포함이 안 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1톤 트럭입니다. 1톤 트럭 이제 이런 탑차들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런 것들을 기존 그 스틸로 된 적재함을 갖다가 UD로 만든 적재함을 실제로 교체를 했을 때 무게를 한번 저희가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100kg를 감량을 하게 되는 거죠. 스틸 저 탑박스를 UD 탑박스로 교체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연비 효과를 한번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무게가 한 100kg 줄면 한 3에서 4% 정도 연비가 절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량 2대를 이용해서 주행 거리를 한 6,000km 정도를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되는데 뭐 한 9.1에서 9.3, 0.2 정도 들었으니까 이게 한 3% 내지 4% 정도 준 결과가 되고요. 또 차량 2는 이제 10.4에서 10.8로 연비가 이제 늘었으니까 그만큼 에너지 세이빙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붉은색으로 이제 마킹해 놓은 것처럼 연료 절감 효과를 봤더니 연간 한 147에서 169리터 정도가 절감이 되고 이때 CO2 절감량을 저희가 따로 측정을 했을 때는 한 360kg에서 420kg 정도의 연간 줄게 된다. 이게 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더 많은 숫자들이 줄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냉동 적재함입니다. 냉동 적재함을 봤을 때는 이제 기존에는 알루미늄으로 주로 냉동 적재함을 만들기 때문에 감량 무게가 한 42kg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료 절감 효과를 봤을 때는 91과 258. 이거는 뭐 차량 운전자 습관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여름에를 저희가 UD로 바꾼 다음에 측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냉동기를 계속 많이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2 절감량도 뭐 맥스 한 640kg까지 준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징 중에 하나가 열 전달률이 낮기 때문에 냉동이나 냉장의 어떤 그런 그 온도 유지력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 보면 확실히 외부에 어떤 외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온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서 차량 한 대당 이런 본행 그 효율 향상으로 위해서 약 한 CO2를 260kg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앞에서 보여드리는 케이스 1, 2, 3에 대해서 쭉 이제 직감적 효과를 갖다가 저희가 종합한 결과인데요. 이거는 H사 택배 물류 인프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한 8,900대를 갖다가 종합을 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경량화 효과는 대당 한 26만 원 정도 연간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플릿으로 봤을 때는 한 23억 원 정도의 직접적인 효과가 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냉동 효율 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비가 세이빙이 되기 때문에 금액 효과로는 한 48만 원, 그리고 연간 전체 플릿으로 봤을 때는 한 42억 원까지의 토탈 금액으로 좀 확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 효과입니다. 실제로 직접 효과는 물류 회사의 직접적인 그 경제적 이익으로 귀결되지만 간접 효과는 저희가 원하는 CO2 절감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이제 경제적 효과인데요. 이거는 탄소세 기준으로 좀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플릿을 봤을 때는 한 연간 3,300톤 정도 되니까 이것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 효과까지도 저희는 굉장히 높은 그 결과를 얻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실증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계속 상용화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계속 개발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저 루프나 후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기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뭐 도어 프레임이라든가 사이드 스커츠, 툴박스 등을 이제 이런 경량 소재로 만들게 되면 추가적인 연비 효율 향상과 CO2 저감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서 계속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주관하고 계시는 로지솔과 같이 협력하는 거를 잠깐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면, 로지솔에서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 폴더블 컨테이너 패널이 있습니다. 이런 폴더블 컨테이너 패널의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 소재에 저희의 UD 테이프 기반으로 한 복합 소재를 같이 연구 개발해서 실제로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로지솔 롤 컨테이너 패널도 저희가 저희 UD 소재를 갖다가 공급을 해서 실제로 적용을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현대차나 뭐 기아차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PBV 바닥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UD로 계속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가 뭐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도 같이 할 수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로우 바디 커버라든가 이런 UD는 일부 차종에 지금 적용되는 것들을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요. 오늘 뭐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뭐 보면 여러 물류 브랜드 오너들도 이제 ESG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경량화 신소재를 적용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대비해서 이런 물류 회사에서 사용되는 상용차들이 더 경량화를 요청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연비 절감, CO2 저감에 대해서도 훨씬 니즈가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발된 UD 복합 소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열심히 협력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물류 회사, 자동차 회사들이 다 같이 협심을 해서 이 시장에 빨리 이게 적용시켜야만 그런 그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대형 사용차, 버스 등 격려가 많이 필요한 부분을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여기 오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최대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